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이 넘겨진 이재명 대표. 법정에선 이재명 대표 측은 준비한 29쪽 발표 자료를 통해 검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는지 여부는 경험과 횟수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가파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9년부터 김 처장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고,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 관련 현안을 수차례 보고했다며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 동행한 사이임을 강조하며 당시 김 씨가 가족과 통화한 내용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어떠세요? 이제 또 대표를 계속 하시면서 재판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재판 나가면서 당대표하고 선거법 위반 재판 시작.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달에 3번이 잡혔거든요. 이거 사실 선거법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장동 이게 기소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대장동에다 성남 FC. 그러면은 거의 출정 일자. 왜냐면 형사재판은 꼭 피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의 매일 가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 선거법 하나 가지고도 일반인들이면 이거 하나 방어하느라고 몇 달, 몇 년을 갖다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이 혐의인데 본인이 이거 방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의원직도 수행하기 힘든 거죠. 근데 대표직까지 수행하는 것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전 그거 하나만으로 대표직 사퇴의 명분이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그거 무죄 판결 받은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 룰미팅 방해하지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지사의 TV 토론 발언.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을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대되는 허위 사실의 적극적인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 발언 중 일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그 발언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우발적으로 토론 중에서 나온 이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봐줬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인터뷰 때마다 그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거짓말의 그 성격인데, 보통 다른 판례들을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거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된 이런 거짓말이 중대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인정이 되면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그 서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뭐 직무유기로 처벌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저기에 막히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린 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백현동 땅의 4단계 용도 상향을 협박하기는커녕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땅의 4단계 상향 결정의 주체가 성남시라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2014년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백현동 땅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뭐 서류 자료들이 다 있고 또 그런 말을
국정감사장에 와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저는 오히려 저는 그때 그거 다 뭐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그야말로 사실 판단의 문제인지 저는 그게 사실 판단의 문제인지 의문이 가고요. 당선될 내가 이게 당선될 목적으로 해갖고 이걸 거짓말 허위 사실 얘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그다음에 이것이 본인의 기억에 반해갖고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판단의 착오인지는 좀 다른 어떤 정황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의원님은 얼마 전에 저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표결이 있기 전에 이 대표가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혹시 사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을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될까요? 안 그럴까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없을 거라고 원하는 봅니다. 바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있는 건데 쭉 돌려봤는데 뭐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상태에서 민주당이 민주당 총선을 치를 거다. 의원들은 이제 이번에는 좀 봐준 거고 다음번에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총선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죠. 이제 찬성표 던져서 이재명 대표 사라져야 어쨌든 뭐 내부가 엄청 시끄럽겠지만 그 과정은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빨리 거쳐야 총선에서 그나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지금 두려운 상태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정성호 의원님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6개월 전에 뭐 이 대표가 총선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에 본인이 국회의원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목표는 본인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또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당대표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한 6개월 전부터 총선 기획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2015년도에 우리 금태섭 우리 의원 기억나실 겁니다. 김한길 그 당시 당대표, 안철수 대표 다 탈당하고 당연히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이 굉장히 또 뭐 최고조로 치닫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도 대통령 선거에 또 다시 나갈 의지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했던 그 길이 있었거든요. 저는 과거 여러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본인이 어떻게 할지를 그 정도쯤 뭐 총선 기획단을 만들고 또 외부 인사들 영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좋은 분들, 민주당의 혁신과 또 개혁을 바라는 분들, 또 진 교수님처럼 그런 조언을 해줄 분들 모아갖고 저는 의견을 들어갖고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선 후퇴도 고민을 할 것이다. 저는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